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증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러시아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선 참가국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G7과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정상은 14일 이탈리아 플리아주에서 이틀째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국제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특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G7 정상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 같은 미사일 사용 등 양국 간 군사협력 증가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이 같은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개발 및 관련 기술을 이용한 발사도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지난 3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임무갱신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깊은 실망을 거듭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및 우주발사체 발사 등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것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국방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 및 장비 등 이중용도 물자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국제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연대 의지도 강조하면서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의 특별 수입을 활용해 약 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예산, 재건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동맹의 억제 및 방어 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나토 국방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 지원과 강화를 위한 우크라이나 군 훈련과 군 장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we also need to invest in our defense industrial bases to standardize critical munitions and to improve NATO interoperability. NATO's focus on our defense industrial bases is helping to grow demand and to encourage deeper coordination. It will make procurement more agile. It will improve our transparency with industry. And so investing in defense industrial bases is crucial to the future of our alliance. 오스틴 국방장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푸틴의 방북에 대해 반미 동맹을 공고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 유지 등을 담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의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을 받고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의 방북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며 불량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량 학살 전쟁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 우방이 절실한 푸틴은 세계 불량 정권들에 점점 더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매콜 위원장은 그러면서 푸틴의 북한 방문은 미국과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항하는 불순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12일 VOA에 푸틴의 방북은 그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에 맞서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한 과거 공격적인 전력을 고려할 때 북러 협력은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은 14일 본회의를 열고 2025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국방 예산은 8,952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90억 달러 늘려 책정했습니다. 법안은 또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장관은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 등을 통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법안 관련 보고서에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방위 협력을 면밀히 평가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내부 심의를 마무리했으며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효력은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된 후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심화된 북러 간 협력이 영내를 뒤흔들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러 간 협력 확대와 심화는 심각한 파급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 발전되고 심화된 북러 간 군사와 안보, 기술에 대한 협력 구축은 영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된다면서 특히 첨단 무기를 비롯해 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 핵 관련 기술과 조언 등을 협력 가능 분야로 지적했습니다. I mean, those are, any one of those areas would have very, very seriou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ut also, as I said, for Japan and America's alliances with both of our Northeast Asia partners.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했던 김 위원장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최신 전투기 생산 공장, 전략 핵 잠수함 배치 기지를 찾아간 것을 주목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러 간 협력이 전례 없다면서 새로운 북러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지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Putin could provide to Kim that it's extremely worrisome. And let me just give you one example. What if he gives him the technology for ballistic missile submarine? Can you imagine North Korea with 6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floating around the Pacific with nuclear weapons on board? You know, that's just one area. There are all kinds of areas, including conventional weapons, fighter aircraft, modern fighter aircraft, modern tanks, modern artillery. The list goes on and on.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 역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와 더불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핵과 군사 지원을 우려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푸틴의 평양 방문은 이 긴밀하고도 위험한 파트너십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것은 김정은이 긴장 고조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 한국에 대한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러 협력의 파급력에 따라
미한일 3국의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의 역량 강화 가능성에 대응해 한일 양국 군 당국은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잠재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교입니다. 생화학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들의 모임인 호주그룹이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의 주요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종료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37차 총회를 연 호주그룹은 14일 공개된 의장국 성명을 통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데 귀중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이란, 북한, 시리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생화학 무기 확산 활동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고 모든 국가가 화학무기를 개발, 생산 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2개국과 유럽연합으로 구성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생화학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통제해 관련 무기 확산의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북한이 이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거부하고 자의적 구금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지난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 뒤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특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어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계속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믿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황준국 유엔 주재대사가 북한이 한국에 살포한 오물풍선을 표현의 자유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이하고 개탄스러운 해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6월 의장국으로서 14일 국제평화와 안보결의와 관련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황준국 대사는 오물풍선을 살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고 한국은 국제법에 따라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보리 공식회의는 지난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인종과 젠더, 민족, 종교 등을 토대로 한 불관용 등의 결의 채택 1주년을 맞아 개최됐습니다. 최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출된 서창록 한국 고려대 교수가 유엔 조약기구들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최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 등 특별 절차를 거부하지만 자신들이 비준한 인권 조약들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와 한국이 북한에 대해 조약 이행과 협력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81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비준했지만 2002년 8월을 끝으로 22년째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란이 핵시설에 우라늄 농축 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13일 회원국들에 보낸 기밀보고서에서 이란은 지난 9일과 10일 통보에서 포르도 핵연료 농축 공장 1호기에 3에서 4주에 걸쳐 각각 174기의 IR-6 원심 분리기를 탑재한 캐스케이드 8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알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AEA는 또 지난 11일 이 시설에 2기의 캐스케이드 설치가 완료됐으며 4기가 추가 설치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란은 또 나탄즈 핵시설에도 18기의 캐스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AEA는 지난 6일 이란이 IAEA 사찰단의 이란 내 활동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핵 사찰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IAEA는 이란이 추가 농축 과정을 거칠 경우 핵탄두 3기를 제조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점령지 크림반도에서 드론 공격을 가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7개 지역에서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 3발과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1발, 순항미사일 10발을 발사했고 이 중 순항미사일 7발과 드론 17기는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들 가운데 87기를 격추했다고 밝히고 남부 크림반도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1기와 로스토프 상공에서 70기, 쿠르스크와 보로네즈에서 각각 6기 등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13일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점령지 철수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포기를 휴전협상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4일 러시아 외무부 회의에서 조건은 매우 간단하다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인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자포리자 그리고 남부 흑해연안 헤르손 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푸틴은 이어 그들이 이런 결정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하고 이 지역들로부터 실제 철군을 시작하며 나토 가입 계획 포기를 공식 발표하는 즉시 같은 시간에 휴전하고 협상을 시작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등 약 100개국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나왔으며 푸틴의 제안은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와 영토 회복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의 협상 조건과 대비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영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13일자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영내의 번영을 구축하며 세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책임을 타이완과 공동으로 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이 독립국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타이완을 합병하려는 중국의 야망은 그들 국가 정책의 일부라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유엔이나 세계보건기구, WHO 가입 금지 등을 통해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와 현재 타이완은 12개 정부로부터만 공식 인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그러면서 국제법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주권국이자 독립국가라면서 중국은 타이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